약자의 게임이라고 하던데 누가 약자의 게임. 약좌의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 말도 있구나.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약자성을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뭐 자식을 위해 살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지고대로 따라간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는 저 우병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모두 다 힘든 건 똑같은데 여성들은 그래 뭐 이런 가일한 것처럼 여성들을 내가 막 이렇게 억압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저는 30대 이제 88년생 정강준이라고 합니다. 95년생 안태원이라고 합니다. 93년생 이제 대학생 복학 준비하고 있는 전병찬이라고 합니다. 90년생이고요. 청년 지식 공동체 청년담론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인입니다. 근데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청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청년 세대가 청년 문제를 직접 규정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집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뭐 청년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말을 뭐 이런저런 말씀 되게 많이 했는데 양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책에도 써 있는 얘기긴 한데 뭐 정말 청년을 좀 불쌍하게만 본다던가 청년 문제는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뭐 계급 문제다. 근데 한편으로 20대인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쪽도 다 제대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문제 의식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총 100여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년을. 그러면은 그 중에 좀 20대 남성분을 좀 몇 분 정도나 보셨는지 혹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대다수 인터뷰한 분들이 20대이고요. 절반가량이 딱 20대 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 하고 계신 분은 저랑 나이가 같은데 대학을 채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공무원을 그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집안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무원이 됐다는 신용으로 또 빚을 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편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면 꼭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올라온 청년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한 3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자신의 부모님은 자기 자신한테 3억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3억을 못 버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세대인 거고 자기는 자식을 낳게 된다면 만약에 3억을 투자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러면 점점 불행한 세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한국 사회가 뭐 근본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닌가.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난 리얼미터 29.4% 나온 뒤에 그때부터 이제 20대 남성에 대한 논의가 확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딱 20대 남성만 떼놓고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만 현재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이 조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20대 남성들이라는 계층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맞다. 민감한 것은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젠더 갈등이겠죠. 젠더 영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북 화해 무드라든지 이런 통일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공정성 이슈라든지.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 항쟁 기념식에서 추념식에서 인물이란 행진곡을 부를 수 있다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이전에 얘기했던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것이 얼만큼 청년들의 삶을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다수 민중의 삶을 변화를 시켰느냐 라고 한다면 또 그걸로는 민중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기대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느냐를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공정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공정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20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공정해져야 나의 일자리 문제 아니면 노동 환경에서의 열악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얼만큼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나의 삶과 얼마나 연관됐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문재인 이후에 한국 사회는 변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냐? 남성 20대 남성들의 보수화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 뭐 소수자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향들은 그 불만이 방향을 잃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 모두 다 힘든 건 똑같은데 여성들은 예, 이런 느낌. 왜 마치 내가 이제 가해한 여성들을 내가 막 이렇게 억압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또는 여성이 아니라 뭐 다른 성소수자라든가 다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그 정체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내가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무기가 없다. 쟤네가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든다. 나 똑같이 힘든. 그걸 뭐 약자의 게임이라고 하던데 누가 약자의 게임. 약좌의 게임이라고 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런 말도 있구나.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약자성을 확보하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자성을 확보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의 한 축에 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사회적으로 약자 같은데 왜 너희만 약자라고 하냐? 20대 남성들이 하는 주장 중에 아니 그 차별은 윗세대 남성들이 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왜 지금 우리 20대 남성들이 져야 하나? 대기업 채용을 할 때 뭐 네. 남성들이 더 같은 조건의 남성이 많이 뽑힌다던가. 네네. 근데 그런 점에서 분명히 남성이 이득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있죠. 여성은 뭐 결혼하면 뭐 임신을 하면 그만둘 거니까 안 뽑는다는 시선이 아직도 있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차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 유포라든가 몰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현 세대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줄인데 되게 인상 딱 와닿더라고요. 임용고시 준비하는 청년 다은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정치 관심 가지게 돈 좀 줬으면 점점점 배고프다 점점점, 이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치가 너의 삶에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아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나, 20대가. 투표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것은 청년 탓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정치 문화에 대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인가? 본인이 정치 참여하려고 했던 인터뷰에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구리다라고. 청년 정치 어쩌고 해놓고서 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춤만 추고 그냥 뭐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밖에 없고. 그럼 그분은 아직 당에 몸을 담고 계신? 탈당했다고. 네, 그때 저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달려오게 만든,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뭐 자식을 위해 살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지고대로 따라간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는 저 우병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요구받았던 삶의 방식은 굉장히 한계가 많고, 가능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모두가 똑같이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진보 운동 또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기성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뭔가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면 그 힘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공한 것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운동의 역할이고 진보를 표방하는 기성세대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세게 얘기하면 꼰대짓만 했다는 거죠. 너네는 왜 시위 안 하냐, 데모 안 하냐, 이 얘기만 계속하고 그래 놓고 이제 쟤네는 왜 보수화가 됐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20대 남성 보수화라고 했지만 그러면 진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도 방향을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 필질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이상 성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GDP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 20대 남성 개개인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박탈감이라는 사실 분배의 문제고,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좀 이야기할 공간이 없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20대 남성들도 그렇고 사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청년들에게는 특히 없고. 한편으로 청년 세대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도 애가 아니고 우리 세대도 우리 세대에 무언가를 조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 자체도 뭔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